안녕하세요. 저는 탑골드무비의 큐레이터, 영화 저널리스트 박희은 편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탑골드무비와 함께 만나보실 작품은요. 1980년대 영화계와 문학계의 최고 지성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아주 아름다운 시대극 1986년 개봉작 황진이입니다. 황진이는 1980년대 작품성과 흥행성을 겸비한 새로운 한국 영화를 만들던 고래사냥의 배창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여기에 1980년대 한국 영화 흥행사를 다시 쓴 별들의 고향, 깊고 푸른 밤, 바보들의 행진 같은 작품의 원작 소설을 쓴 최인호 작가의 인기 소설 황진이를 작가가 다시 시나리오로 썼습니다. 여기에 배우진도 호화롭죠? 절세 가인 황진이 역은 1980년대 영화계의 절세 가인으로 칭송받았던 배우 장미희가 맡아서 이 기품 있는 예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요. 황진이를 사랑하는 남자들은 1980년대에도 국민배우였던 안성기, 그리고 여로의 스타 신일용, 연기파 배우 정무송까지 영화계의 대스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 내내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것 같은 아름다운 화면은 한국 최고의 촬영 감독이죠. 정일성 촬영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최고들이 의기투합한 아름다운 영화 황진이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야심한 밤, 대갓집 담을 넘어 들어오는 한 사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을 따라간 곳에 사내의 시선은 아름다운 황진사 댁의 자제 황진이에게 꽂힙니다. 혼례를 앞둔 아씨의 새신을 만들기 위해 그녀를 한번 바라봤을 뿐이지만 갑바치는 황진이 아씨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급기야 목숨을 걸고 양반댁 담을 넘은 갑바치. 아가씨를 훔쳐보다가 곧 붙잡히고 맙니다. 왜 걸립니다? 저놈 잡아라! 저쪽이야! 저놈 잡아라! 저는 가슴에 품은 것이 무엇이냐? 담을 넘은 것만으로도 경을 칠 일인데 아씨의 치마를 품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죽은 목숨. 저런 놈은 사지를 찢어 죽여야 한다. 당장 관가로 끌고 가 벌거하여라. 그러나 갑바치를 불쌍히 여긴 진이 아씨 덕분에 겨우 목숨은 부지하죠. 어머님, 관가에까지 알려 침소봉대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저놈을 벌하겠습니다. 하지만 갑바치는 진이 아씨를 향한 상사병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세상을 등집니다. 그날은 마침 진이 아씨가 혼례를 앞둔 날이었죠. 그리고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바치의 상여가 진이 아씨의 대문 앞을 지나는 그때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진이아 씨는 자신을 잊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이 갑바치의 영혼을 위해 입고 있던 치마를 벗어줍니다. 드디어 움직이는 상여. 하지만 이 해괴한 일로 아씨는 파혼을 당하고 말죠. 타고난 예술적 재능을 가졌던 황진이는 이 양반찜의 담 안,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온 세상에 자신의 향기를 뿜어내는 새로운 기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름다운 황진이에 관한 소문은 금세 전국에 퍼져나가고요. 어느 날 왕손 벽계수가 송도를 찾았다가 이 명월이의 소문을 듣습니다. 하지만 명월이 황진이는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죠. 명월이 만공산하니 흐르는 벽계수가 쉬어갈까 하노라. 쉬어가는 벽계수에 명월이 담길 쏜가. 머무는 바다에나 명월이 잠기도다. 행랑아범, 시 짓는 대결에서도 벽계수의 완패, 왕손 벽계수의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하지만 황진이는 자신처럼 예술을 사랑하는 벽계수에게 조금씩 마음을 내어줍니다. 꽃신 한 잔에 술 한 잔을 담아 보낸 황진이의 마음을 받으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죠. 그러나 달콤한 꿈은 깨기 마련입니다. 벽계수는 황진이의 품을 떠나 다시 한양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떠난다고 아쉽거나 겨울이 오기 전에 내 꼭 다시 옴세. 그리운 님을 못내 그리워하다 못해 직접 한양으로 벽계수를 만나러 간 황진이는 그가 명나라 사신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벽계수 나으리께 이걸 좀 전해주십시오. 대가님은 이곳에 아니 계시오. 명나라 사신으로 떠나셨소이다. 아주 가지 않겠다는 이 허망한 약속을 잠시나마 믿었던 진이는 이별에 괴로워하며 정처 없이 유랑을 떠납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 태어난 예술가이자 단 하나의 사랑을 찾아 양반가의 울타리를 넘어 길을 떠났던 여인 황진이의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처럼 피고 지며 흘러갑니다. 1980년대 고품격 예술시대극의 교과서로 꼽히는 배창호 감독의 황진이, 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영화 안팎의 핵심을 콕 짚어 소개하는 탑골드 포인트와 함께 황진이의 아름다움을 속속들이 들여다볼까요? 탑골드 포인트 하나. 1980년대 한국의 스필버그 배창호와 한국의 스티븐 킹 최인호의 만남. 당시 1980년대에는 신파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 배창호 감독의 작품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진이는 스타일리스트 배창호의 새로운 영상 실험이 돋보인 작품이죠. 이 영화는요, 한국 영화사에서 최초로 롱테이크 촬영을 시도한 작품입니다. 직접적인 대사가 아닌 롱테이크 영상을 통해서 인물의 감정을 표현한 아주 실험적인 영화였죠.
그리고 황진이의 시나리오를 쓴 최인호 작가의 인기도 하늘을 찔렀던 시대입니다. 그중에서 1973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별들의 고향은 당시 판매 부수가 100만 부,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최인호 작가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영화 원작 작가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특히 적도의 꽃이나 고래사냥, 깊고 푸른밤처럼 배창호, 최인호가 만나면 그야말로 흥행, 불패, 신화가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탑골드 포인트 2. 시대를 앞서간 영상미. 이 황진이의 포스터를 보면요, 이런 홍보 카피가 눈에 띄어요. 국내 최초로 파나비전 카메라 촬영. 1980년대 당시에 이 최고의 화질을 자랑했던 고가의 촬영 장비 파나비전 카메라를 사용했고요. 최초로 동시 녹음 영화 기술을 활용한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제작비가 무려 5억 원. 한국의 스필버그, 배창호 감독의 명성에 힘입어서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제작비가 투입된 시대극이었어요. 여기에 한국의 촬영계 거장 정일성 촬영 감독이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진짜 예술의 탄생이었죠. 대사와 클로즈업을 절제한 화면, 그리고 롱테이크, 산수화처럼 아주 심도 깊은 화면, 치밀하게 계산된 미장센으로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의 삶을 가장 예술적인 화면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배창호 감독 역시 황진이를 자신의 새로운 데뷔작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당시 영화 평론가들은 한국 영화의 쿠데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앞서간 예술영화 황진이는 대중적인 평가에서는 호불호가 조금 갈렸어요. 서울의 명보극장과 동화극장에서 개봉한 황진이는 4일 동안 관객 4만 명을 동원했고요. 동화극장 역사상 한국 영화 전회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극장에서 보름 만에 내려와야 했죠. 탑골드 포인트 셋! 처음 만나는 황진이입니다. 배창호 감독은 이처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황진이의 이 드라마틱한 에피소드, 화려한 기녀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처음 만나는 황진이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맡은 배우 장미희는 화장기가 거의 없는 얼굴로 단아하고 품위 있는 황진이를 연기합니다. 소위 러브씬도 거의 등장하지 않죠. 처음에는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도 많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지족선사가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서 파괴하는 장면이나 밤마다 황진이의 꿈속에 뱀이 나타나서 그녀의 몸을 휘감는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 배창호 감독은 최대한 담백하게 자극적인 요소나 인위적인 장치 없이 모두 빼버렸다고 해요. 그 결과 배창호 감독의 황진이는 방랑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속세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한 구도자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배창호 감독의 표현대로 생수 같은 황진이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새로운 황진이로 기억될 겁니다. 고품격 영화 채널 월드클래식 무비의 레트로 명화 큐레이션 탑골드 무비. 이번 시간에는 배창호 감독의 1986년 영화 황진이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대를 뛰어넘어서 다시 보고 싶은 보석 같은 명작을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